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어린이날 빌라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불과 일주일여 만에 대낮에 연립주택에서 불이 나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가 숨지고 엄마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4층짜리 주택 건물이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2층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창문 난간에 매달린 한 여성이 필사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화염과 연기에 밀려 계속 실패하다 결국 아래로 떨어집니다. 제주시 2호동 연립주택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1시 10분쯤. 그 용광로 있잖아요. 화염방사 있잖아요. 그 정도로 쏟아 나왔어요. 소화기로 쐈어요. 근데 막 소화기로 쏴도 불이 안 꺼졌어요. 2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대원들이 거실 구석에 있던 생후 50일의 남자아이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난간에 매달린 채 계속 집 안으로 들어가려던 아이 엄마는 뜨거운 열기에 화상을 입고 2층에서 떨어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 데리러 가려고 잠깐 갔다가 연기 때문에 안 된다고 더 심하게 되니까 이제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베란다 매달려가 밑에 사람 2사람이 받고 뛰어내렸거든. 2층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외벽을 타고 빠르게 번져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기 물건들이 있던 방에서 불길이 시작돼 거실로 번진 것으로 보고 아이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제주 도민이 116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추가 신고한 11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도민은 116명으로 늘었으며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1:1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에 제주 골목 상권에 다시 한번 찬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던 제주시 연동의 한 음식점.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자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할 수 없이 직원을 줄였습니다. 직원도 지금 예전에는 14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6명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한 70%가 지금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 제주 지역 취업자는 37만 명으로 지난해 4월보다 8천 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65.8%로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2018년 7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주당 36시간 이상은 7만 1,000명이 준 반면 36시간 미만은 4만 4천 명 늘고 일시휴직도 2만 9천 명으로 1만 9천 명 증가해 고용의 질도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자 수가 8,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근데 이는 종사자 지위별로 봤을 때는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로 봤을 때는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발 코로나 여파도 골목 상권에 직격탄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이번 주 제주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2월 초보다 60% 감소해 지난주 56%보다 더욱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매출액 감소 비율은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높았습니다. 정부와 제주도 등에서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전담팀이 가동됩니다. 제주도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업무를 담당할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지원 규모 등을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방문 접수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만 현금 지급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어제까지 제주에서는 4만 7천여 가구가 318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제주 농민 소득원 가운데 하나인 마늘이 올해도 과잉 생산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농가들은 올해 처음 산지 폐기까지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밭. 자잘한 마늘 줄기가 노랗게 말라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마늘값이 생산비의 절반 이하로 폭락하자 농가들이 아예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인건비가 인상되어 있고 농자재비가 인상되어 있고 생산 원가는 점점 높으는데 우리 마늘값은 점점 10년 전보다도 못한 마늘 단가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농가는 굉장히 힘들죠. 올해 도내 마늘 생산량은 3만여 톤으로 이 가운데 농협 계약 처리 물량은 만여 톤에 그치는 상황. 2,000톤을 산지 폐기했지만 생산량의 절반인 15,000여 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밭대기 거래마저 계약 포기가 속출해 농가들은 더 이상 판로를 찾기 어렵게 됐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농가들은 1kg당 마늘 수매 가격 3,200원을 보장하고 정부와 농협에 수매 물량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수매 물량이라도 늘려서 조기에 정부 수매가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한시름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주산지 대정 등 9개 농협은 추가 수매 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마늘 소비 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20% 내지 30% 정도는 이제 추가 수매를 이서해서 이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소포장을 해서 이제 홈쇼핑이라든가 각종 마트에 이렇게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소비에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매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데다 최근 중국산 김치 수입 증가로 마늘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운동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늘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초대형 카지노 복합 리조트인 드림타워가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카지노 건물에 야간 조명을 밤새도록 가동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빛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오는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쌍둥이 빌딩 사이의 하얀색 원통형 카지노 건물에 불이 환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울긋불긋한 눈부신 빛의 물결이 카지노 외벽에 빼곡하게 설치된 수천 개의 조명 등을 타고 흐릅니다. 형형색색의 기하학적인 무늬와 거대한 글자들이 춤을 추면서 어두웠던 밤거리를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드림타워 측은 이 같은 야간 조명을 지난달 말부터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도록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거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안에 PC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환하게 키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켰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카지노의 야간 조명이 지금은 완전히 꺼진 상태인데요. 취재진이 촬영을 하는 것을 본 드림타워 측에서 황급하게 조명을 꺼버린 겁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 조명이 가동된 뒤부터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에 비치는 이 색 자체가 여러 가지 색으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 침대에서 역시도 그 불빛이 그 창문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잠자는 것도 좀 힘들고. 문제는 이 같은 빛 공해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국의 유방암 환자 1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야간 조명 등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의 환자 발생률이 24%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런 멜라토닌이 그 암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억제 효과가
줄어드니까 암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가 있고요. 드림타워는 건물이 완공되면 카지노와 분수대에서 레이저 쇼까지 펼칠 계획입니다. 제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에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서나 볼 수 있던 초대형 야간 조명이 등장하면서 빛공해 논란도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호입니다. 4.3을 세상에 처음 알린 작품 순이 삼촌이 창작 오페라로 무대에 오릅니다. 현기영 작가와 제주 4.3 평화재단이 소설 원작 사용을 허가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페라 순이 삼촌 제작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추운 겨울 남편과 두 자녀를 잃고 혼자 남은 여인이 목 놓아 옵니다. 4.3 당시 마을 주민 400여 명을 학살한 북촌리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 삼촌의 주인공입니다. 어미 없이 그 먼 길 어찌 갈까. 엄혹했던 시절 4.3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소설 순이 삼촌이 창작 오페라로 무대에 오릅니다. 제주 아트센터와 제주 4.3 평화재단, 현기영 작가가 오페라 순이 삼촌 제작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오페라 제작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원원을 달랜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순이 삼촌을 쓴 거예요. 이 오페라도 레퀴엠으로서 그 원원을 달래는 그런 음악이 되겠죠. 2년 전부터 순이 삼촌 오페라를 구상해온 소프라노 강혜명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오페라라는 장르를 통해 제주 4.3의 세계화에 힘을 보탤 작정입니다. 직접 순이 삼촌으로 출연하는 것부터 예술 감독과 연출, 각본을 도맡는 등 각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4.3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나왔던 소설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본다면 과연 이것을 공감할 수 있을까? 그 시대의 아픔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고 그것 또한 우리가 오페라로서 풀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4.3을 소재로 한 첫 오페라로 제주도립 오케스트라와 무용단 등 출연진 230여 명 대부분이 제주 지역 예술인이라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오페라 순이 삼촌은 다음 달 13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갈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9월 제주에서 초연을 하고 10월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환경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비자림로를 왕복 4차로 대신 한쪽은 2차로, 한쪽은 1차로인 2+1 도로로 확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 열린 비자림로 해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2+1 도로로 사고를 줄이고 통행 시간도 줄일 수 있다며 예비 공간을 남겨뒀다 나중에 4차로로 확장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 명의로 제주 4.3을 비방하는 교회 우편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약사회는 총선 기간에 제주에서 민감한 4.3을 언급한 우편물이 발송된 점에 비춰 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편물에는 제주 4.3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되고 4.3 추념일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어젯밤 7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어읍리 마을 안길에서 66살 문모 씨가 몰던 SUV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 이모 씨가 숨지고 문 씨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제주 외항 서방파제에서 제주 선적 6,800톤급 화물선 K호가 방파제를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선은 벙커 CU 등 화물 286톤을 싣고 목포항으로 향하던 중이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한 기름 유출이나 화물 파손 등은 없어 사고 발생 3시간 40분 만에 다시 출항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일부는 자치경찰이 단속한 불법 체류자를 놓쳤다고 징계를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있었던 만큼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관이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33%로 높이는 내용의 6차 에너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목표 대비 14.3% 감소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